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얼마 전에 렉선 시승기를 내보냈고 저는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토레스를 제외한 차종, 그러니까 쌍용차가 기존에 팔고 있던 차종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렉선이랑 렉선 스포츠 같이 돈이 되는 차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쌍용차가 화답이라도 하는 듯 렉스턴이랑 렉선 스포츠 신모델 테스트카가 도착됐습니다. 예상되는 변화 포인트, 그리고 꼭 이뤄줬으면 하는 내용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스포일러 구독자분들께서 사진을 제보해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렉스턴이랑 렉선 스포츠죠. 우리가 사실 쌍용차 관련 이슈는 죄다 토레스 아니면 KG 모빌리티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쌍용차는 원래 토레스 말고도 라인업이 꽤 다양하잖아요. 사진에 있는 차는 렉선하고 렉선 스포츠의 테스트카인데 관계자분께 물어보니까 빠르면 올해 여름,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출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풀체인지는 아니고 2차 페이스리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렉선의 이미지나 역할이 싹 다 바뀔 거라는 겁니다. 외관이나 실내는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기 힘들 겁니다. 대신 토레스를 시작으로 라인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렉선 페이스리프트가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렉선 스포츠보다도 렉스턴의 변화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판매량을 보면 렉선 스포츠는 여전히 쌍용차 내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렉스턴은 한 해 판매량을 4,000대도 못 넘겼거든요. 심폐소생술이 시급한 건 렉스턴이란 거죠.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토레스는 고작 2개월 동안 10,000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렉스턴은 500대도 못 넘겼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을 브랜드의 기반이 되면서도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어주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판매량이 너무 심각하게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렉스턴의 변화에 집중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 겁니다. 위장막을 봐도 렉선 스포츠는 앞부분만 씌워져 있는 반면에 렉스턴은 앞, 뒤, 옆 사방으로 두꺼운 위장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렉선 스포츠는 앞부분 변화에 집중한다는 거고요. 렉스턴은 외관 디자인이 렉선보다 훨씬 많이 바뀔 거란 거죠. 두 번째는 렉스턴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일단 렉스턴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하고 브랜드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상한선이 멀리 보면 현대기아차의 가격을 견제해주는 역할도 하고 시장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당연한 역할입니다. 시장에 일단 출시가 됐으면 이 역할은 어떤 제품이든 해야 하고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제품은 도태돼서 단종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렉스턴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런 역할을 못하는 차로 낙인 찍히면 렉스턴은 단종되어야 합니다. 현대차는 아직 렉선을 신경 쓰지도 않고 있고 쌍용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든 일단 비난하거나 훈계하면서 현대차를 견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렉선이 1세대 모델하고 다르게 명성과 이미지를 잃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렉선의 존재 가치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거나 아예 기회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리프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BM처럼 디자인을 살짝 수정하는 정도만 손을 대면서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나 보기 좋은 디자인 요소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현대차처럼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고 해서 디자인도 싹 완전히 바뀌고 파워트레인이나 플랫폼까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렉스턴은 BM처럼 디자인만 살짝 수정하는 정도로만 손을 대는 전략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를 하려면 새로운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게 준비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현재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재료, 그리고 이게 계획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변화 포인트를 중심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전략인데요. 아주 작은 변화만을 가지고 신차 효과를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는 차입니다. 김승현 편집장 시승기에서 공감했던 것 중 하나가 현행 모델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티볼리 패밀리 룩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던 초기형 G7을 기억합니다. 7단 변속기를 썼던 차죠. 그리고 쌍용차를 브랜드 단위로 보면 6단 변속기가 거의 고질병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렉선을 제외하고 렉선 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차종에 들어가는 변속기인데 특히 렉선 스포츠랑 티볼리에 들어간 아이신 6단 변속기는 심하게 말하면 최악입니다. 연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단 변속기라고 해서 힘을 위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속에서 기어가 바뀌면 탄력받은 속도를 유지해주면서 추월이 필요할 때는 힘을 쭉 끌어주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얘는 이상하게 고속에서 변속이 되는 순간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오르막에서는 속도가 줄어든다니까요. 페리스에 들어가는 2.2 디젤 엔진하고 출력과 토크 수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변속기 세팅이 차를 죄다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중요한 게 뭐냐면 렉선 스포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렉선이라고 보거든요. 렉스턴은 지금 주어진 변화 포인트랑 현행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외관도 외관이지만 실내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건 핀트를 제대로 잡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승기에서도 언급됐지만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고급스러운데 구식 이미지가 흘러넘치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모든 걸 망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9세대처럼 보이는 거고, 토리스를 제외한 모든 차들이 구식 이미지를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현행 렉스턴은 8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8단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변속기가 문제라는 게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8단 변속기가 들어간 렉스턴을 타보면 쌍용차 라인업에서 6단 변속기를 쓰는 차들은 변속기가 문제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렉선 스포츠처럼 힘이 쫙 빠지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변속기가 엔진 출력을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기어 단수가 많아졌다는 것만으로도 연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외에 센터 패시와 버튼들이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 이건 진짜 아주 칭찬합니다. 버튼 디자인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직관적으로 잘 배치해둬서 디스플레이로 버튼을 대부분 숨겨버린 토레스나 요즘 나오는 벤츠나 BM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디지털 계기판 UI도 바뀌고 나서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섬세한 부분도 강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깜빡이 레버에 달린 비상등 버튼이라던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활성화되는 차로 유지 기능이라던가 투박한 면에 숨은 섬세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것들까지 페이스리프트를 빼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홍보할 게 많다고요. 이런 것들만 제대로 알려줘도 생각지도 못한 큰 신차 효과가 발휘될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홍보할 게 많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아직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은 렉선은 가격을 올릴 자격이 없는 차라는 걸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대 교체가 될 렉스턴이 갖춰야 할 것들인데요. 이건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쌍용차가 렉스턴이 아닌 토레스에 의지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실제로 지금 토레스에 의지하는 게 상당히 크다는 게 자료로도 증명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올해 판매량을 보면 토레스 점유율이 쌍용차 내에서 74%에 달합니다. 토레스가 대단하기도 하면서도 기존 차종들이 집중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토레스 2호로 나오는 전기차나 KR10 같은 차들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이 차들이 쌍용차를 이끌 거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차종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곽재순 회장이 말한 것처럼 코란도나 렉스턴 같이 이미 고유 모델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가능성이 없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에서 적절하게 타협된 전략을 말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쌍용차는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고 의지도 상당하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보다 집중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질리도록 응원을 하고 이제는 판매량으로 응원 여론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토레스를 사주거나 쌍용차한테 응원 여론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개개인을 모두 조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를 추정하는 가설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감정, 또 하나는 현실입니다. 이걸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감정설은 단순합니다. 현대기아차가 국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다고 현대기아차 신차들이 만든 새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라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 회사가 굉장히 미운데 그렇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걸 부정할 수 없고, 글로벌 판매량 3위라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닌데 그렇다고 현대기아차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쌍용차라도 대안이 되어달라, 뭐 이런 가설인 거죠. 이 가설의 최대 약점은 쌍용차는 징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해? 토레스 이후로 다른 차는 살만한 게 없는데, 이런 거죠. 현실설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비싼 가격을 낸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렉스턴 라인업이 최소 2년 내에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쌍용차를 응원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라도 그럼 그렇지 하면서 현대차로 넘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토레스 전기차랑 KR10 같은 차들은 얘네는 얘네대로 잘 나아가면 되는 거고, 렉스턴 라인업은 앞에서 말했던 5가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일단 이번 페이스리프트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교체가 될 때쯤이면 이미 쌍용차, 아니 KG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2배 이상 커져 있을 겁니다. 판매량과 점유율을 놓고 본다면 제네시스부터 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져가야 할 거고요. 단일 모델로만 본다면 렉스턴은 그 시절 1세대 렉스턴만큼의 명성을 되찾고 팰리세이드만큼 판매량이 나와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승차감은 더 똑똑해지고 디자인은 지프만큼 완성도 있게 나와야 할 거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프리미엄 오디오 같이 비싼 차들에서 선택할 만한 옵션도 풍부해야 하면서 가격은 현대차보다 저렴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브랜드의 한계를 높여가는 겁니다. 지금은 렉선 풀옵션이 5천만원 선이지만 6천만원까지 올라도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쌍용차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렉스턴이 6천만원까지 가격 상한선을 올려놔야 나중에 나올 차들도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면 올해 여름,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나올 렉선 라인업의 페이스리프트는 이런 성장 단계에서 발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설에만 머물러 있던 응원 여론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점 시장이 한 번에 깨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